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회피형을 알아보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 연애 유형 3가지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애착 유형이 있고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3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불안형과 회피형은 불안정, 애착으로 불리는데 둘 다 관계를 맺는 능력이 안정형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그 중에 회피형 애착의 습성과 회피형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회피형의 탄생. 애착 이론의 특징은 마음을 매우 기계론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에요.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연애를 포함한 정서적 관계에서 딱 3가지 방식으로만 반응해요. 누구나 자신의 유형에 따라 예정된 태도를 보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회피형이 연애에서 나타난 태도는 대개 다음과 같아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거리를 둔다. 사생활과 독립성을 중시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꺼린다.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비밀을 가지려고 한다. 질투가 생겨도 잠깐이다. 회피형은 나쁜 사람 취급을 받지만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가장 생존에 유리한 건 안정형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전쟁, 흉년 등 위험한 시기라면 어떨까요?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라도 죽거나 없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정을 뗄 수 있는 편이 좋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회피형이죠. 이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들 돌볼 사람은 나뿐이다. 어서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 회피형 안의 일기예요. 위험한 시기에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은 최대한 경계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곁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불안형이 여기에 해당하죠. 결국 3가지 애착 유형은 인간이 환경에 따라 적응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보여주는 셈이죠. 회피형의 두 엔진. 회피형을 쉽게 이해하려면 마음속에 2가지 엔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애착 엔진과 애착 억압 엔진이에요. 하지만 회피형의 경우 애착을 형성하는 엔진이 커지면 자동으로 그 애착을 억누르려는 엔진이 같이 커지게 돼요. 그 탓에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불편한 느낌이 들면서 자꾸 밀어내고 싶어지는 거죠. 회피형의 마음속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엔진 2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쉬울 수가 없겠죠. 회피형들은 스스로도 자기가 왜 도망치고 싶어 하는지, 친밀한 관계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연애가 계속 실패하는데도 그 이유를 아직 완벽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미숙하고 애정 결핍이라 자기 영역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며 예전 애인을 탓하기도 하고요. 안정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내면에 애착을 억누르는 엔진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피형의 착각. 가장 큰 문제는 회피형이 자신의 성향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며 힘든 감정을 혼자 추스르는 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는 불안형을 볼 때는 은근한 우월감마저 느껴요. 에휴, 저렇게 의존적이라니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회피형의 이런 심리는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착 욕구를 꾹꾹 억누르는 회피형의 전략으로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불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달성 가능한 최대치예요. 과다한 의존이 문제지 의존 자체는 사람이란 누구나 해야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는 빨리 충족될수록 좋습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마음껏 자신의 세계에 들어가 독립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의존할 때 사람은 가장 독립적일 수 있다. 여러 애착 이론서에서 의존 역설이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독립과 행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 함께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어려운 탓에 회피형의 관계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거예요. 회피형을 알아보는 방법. 회피형을 미리 알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회피형은 가장 가까운 상대와도 진정한 감정을 나누지 않지만 겉으로는 다른 연인들과 비슷하게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끼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회피형은 성욕도 별로 없고 내향적이고 말수도 적고 그럴 것 같죠. 하지만 아주 활달하고 인기 많고 연애도 잘 하면서도 사실은 회피형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게다가 회피형 애착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답니다. 인구의 20-30%가 회피형이거든요. 그렇다면 회피형은 어떤 특징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회피형의 6가지 특징. 특징 1. 헷갈리는 신호를 보낸다. 회피형은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밀어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가 좋아서 접근하다가도 너무 가깝다 싶으면 은근히 밀어내려고 해요. 일부러 전략적으로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까워지려고 했다가 또 밀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얘가 날 좋아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너무너무 헷갈리죠. 본의 아닌 밀당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징 2.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자신도 남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참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회피형은 공경에 처한 애인이 도움을 청하면 차갑게 반응하거나 도리어 화를 내기까지도 합니다. 자신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곤란한 일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이에요. 회피형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특징 3. 관계에 진전이 없다. 회피형은 자신이 먼저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거나 사랑 고백하는 일이 드뭅니다. 거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애매한 관계의 편안함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찮고 성가신 일을 피하려는 특성이 다분해서 결혼이나 출산에도 소극적입니다. 썸 상대나 애인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회피형일 가능성이 커요. 특징 4.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데 서툴다. 회피형은 정서적인 관계를 다지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잘 읽거나 예측하지 못해요. 이른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얘기죠. 애인이 공감이나 위로를 바라고 하소연을 하면 회피형은 일단 감정을 제외하고 사실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느끼면 마음이 흔들리니 논리에 의지해서 안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회피형의 한 방식이에요. 특징 5. 육체적 접촉을 피한다. 성관계는 잘해놓고 잠은 따로 자고 싶어 한다거나 성관계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손을 잡고 걷는 대신 성큼성큼 앞질러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전략인 거죠. 특징 6. 성관계에 몰입하지 않는다. 이성을 놓고 통제력을 잃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성관계에 완전히 몰입하지 않아요. 성적으로 한껏 흥분하다가도 스스로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잦은 거예요. 특히 여자의 경우는 잠자리 만족감을 느끼기도 힘듭니다. 여자는 어느 정도 정신줄을 놓고 에로틱한 상황에 빠져들어야 비로소 절정에 오를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거든요. 남성의 경우 만족감을 느끼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육체적으로 달아올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이성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언뜻 들 수 있습니다. 타인의 풍경. 회피형은 타인을 창밖에 스쳐가는 풍경처럼 보려고 해요. 누군가 풍경에서 벗어나 성큼 다가오면 놀라서 몸을 피하죠. 겉으로는 냉담하고 초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겁이 많은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회피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르고 피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애착유형 연구 권위자 오카다 다카시 박사는 회피형이라도 어느 정도 책임감과 배려가 있다면 배우자로서 완전히 실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배우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해 회피 성향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회피형을 알아보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